자, 등록상에 정정 오류 있죠. 요건 방금 전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있었나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어쨌든 등록상에 잘못될 수 있나 없나요? 등록상에 정정하고 지금은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 아니죠? 지적 공부 등록상의 정정을 비교하시는데 법조문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상 정정은 뭘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지적 공부 등록상 정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요거 먼저 보신 다음에 앞에 잠깐만 갔다가 여기 정정사항 한 개만 보실게요. 예?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표시사항이 있고 소유자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표시사항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정정해야 되겠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은 소유자는 뭐가 기준입니까?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시사항 정정은 당연히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된 토지인 경우 미등기 토지가 있겠죠? 이걸 나누어서 그럼 여기 이제 시험 나와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내 토지에 대한 정보가 지적 공부를 열람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 여기 시험 나와요.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소관청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직권을 한다 그 말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 기준을 잡고 보셔야 돼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렇게. 자,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토지 소유자 신청 들어왔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경계나 면적의 정정을 요하는 경우 경계나 면적에 정정한다는 말은 이해관계가 있나 없나요? 토지 소유자가 갑을인데 경계가 잘못됐다고 면적이 잘못됐다고 정정 들어오죠. 그럼 누군가는 토지는 침해될 거 아니야. 경계를 조정해버리면 그러면 서류 가져와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승낙서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서를 첨부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주면 경계 잘못된 거 맞다 승낙해주면 되겠죠. 승낙을 해주겠나요? 토지 소유 지적 공부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 경계가 잘못돼 원래 경계가 이렇다라고 지금 정정 신청 들어온다고. 그러면 을 입장에서 보면 자기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독으로 임의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정 신청하는 내용이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면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서 첨부하든지 승낙을 안 해주면 소송 걸어야 되겠죠. 경계 확인 소송 걸어서 판결문 있겠죠. 첨부해서 경계나 면적의 정정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해관계 있구나. 그럼 마음대로 정정을 못 해주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정해주면 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서나 승낙서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사본 등을 여기 핵심인데 토지 소유자 신청해서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여기는 등기된 토지인가 미등기 토지인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거기 1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정정인데 표시 동그라미 토지 표시 등록사항의 정정 소관청에 의한 직권 동그라미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죠. 소관청은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직권으로 조사 청령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 정정 신청 사유는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없으면 직권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읽어서 이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명백한 자료구나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암기상이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토지 이동 정리 길이 있으면 있죠.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항상 이동이 된 내용들을 지적 공부 정리하겠죠. 지적 공부 정리할 때 뭘 만들어서 정리한다 그랬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최종으로 만들어서 요거 가지고 정리한다 그랬죠. 그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오면 명백한 자료가 있구나 와 다르게 잘못 지적 공부에 작성되었다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다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명백한 자료이다 생각하셔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기리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었다. 명백한 자료. 그 다음에 니은은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밑줄 면적의 점검 없이 면적의 점검 없으면 이해관계가 있나요? 없죠.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위치만 정정된다. 그 말은 면적은 똑같아요.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면적은 점검 없이 위치만 잘못됐다. 이렇게 면적은 똑같아. 경계 위치만 이렇게 바꾼다고. 면적 점검 없다. 이해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위치만 바꾸는 것은 직권을 할 수 있고. 3번 디귿은 됐어요. 네 번째, 지적 공보의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지적 공보를 처음에 작성할 때 제작성할 때 잘못 정리했다. 누가요? 공무원이. 예? 지적 공부를 처음에 작성 제작성할 때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처음 만들 때 자료가 있었겠죠? 그 자료와 달리 공무원이 잘못 입력했다고 직권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해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성과 밑줄. 지적 청량할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하겠죠? 청량의 결과를 성과로 합니다. 명백한 자료죠. 다르게 작성되면 명백한 자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읍은 지적위원회 의결서 밑줄. 지적 청량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중앙지적위원회 또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나왔죠. 의결서 나오면 다툼을 해결하는 소리 아니에요? 명백한 자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의결서 4번에서 다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잘못 입력했다. 누가? 위에 리얼하고 밑에 시어선 똑같아요. 공무원이 전산 처리하는 데가 잘못 입력했다고, 작성을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그거는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고쳐야 되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형은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형 같은 거면 이해하시면 돼요. 뭐 수업이 필요한 게 이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배우신 거 합병이 되는 것 할 때 합병하고자 한 토지에 소유자 같아야 되죠.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등기된 임차권은 용의권이 있으면 합병이 돼야 한대요. 되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연, 월일, 접수번호 같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면 합병된다 그랬죠? 이거 이외에 등기 있으면 돼야 한대요. 여기 100번지고 101번지가 있는데 101번지에 저당권이 있더라고. 저당권이 있으면 100번지하고 합병이 돼야 한대요. 안 돼. 왜냐면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1필지 1부에 저당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합병하게 되면 이렇게 합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요 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합병돼야 한대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을 때만 합병돼요. 그럼 1필지 1부에 합병해버리니까 1부에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니야. 이거 합병이 안 돼.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등기부를 못 봤어요. 못 보고 합병을 시켜준 거야. 누구 착오로요? 소관청에 착오로 합병이 되었죠. 합병이 됐으니까 이제 토지 대장을 들고 와서 하필 등기 신청했을 거 아니야? 하필 등기 신청을 하고 보니까 등기 신청받은 등기관은 꼼꼼하게 보겠죠. 하필이 되는 토지인가 보니까 원래 101번 이상의 저당권이 있었는데 합병이 돼야 한대요.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합병되었죠. 하필 신청 등기 들어와도 합병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저당권이 있으니까 각하 결정하겠죠. 각하 결정하게 되면 다시 돌려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합병이 잘못됐으니까 소관청은 자기 착오로 잘못 합병됐으니까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은 이해관계 있나요 없나요? 합병 원래대로 이렇게 복귀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해관계가 없죠. 거기 보시면 하필 등기 신청 각하 토지 하필 제한에 위반하여 그 말은 뭐예요?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데 하필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등기관이 각하했겠죠. 당연히 합병이 안 되는 토지인데 합병을 해서 하필 등기 신청했으니까 각하 이유 없다.
각한 등기관의 통지가 있다. 누구에게? 네 관할에 있는 토지가 100번지 101번지가 합병이 안 되는데 네가 착오로 잘못해서 합병시켜줘서 나한테 하필 등기 신청 들어와서 내가 하필 제한에 위반된다. 하필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각하 결정해서 돌려보낼 테니까 이 하필이 안 되니까 다시 소관청 네한테 통지해 줄게. 원래대로 토지를 쪼개라 그 말이죠. 원래대로. 이 합병돼야 안 돼요? 합병이 안 되는 토지죠. 이거 이해 안 됩니까? 합병하려면 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뭐 어떤 등기 있을 때면 합병이 돼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용의권 있을 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하고 창설적 공동저당만 합병이 되죠.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니고 101번지에 저당권이 있다고 이 합병이 안 되는 토지죠.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합병을 시켜줬잖아요. 합병이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제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하필 등기 신청을 갔죠. 그 등기원이 꼼꼼하게 보니까 등기부 일부에 101번지였던 토지에 저당권이 있죠. 하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돌려보내는 게 각하 아니야? 각하 결정이면 하필 등기는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 소관청에다가 네가 합병 안 되는 토지를 합병시켜줬으니까 내가 각하 결정했습니다. 원래 합병 안 되니까 원래대로 나눠라. 그렇게 통지받으면 원래대로 쪼개는 거야. 직권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관계 있어 없어요? 지 토지인데 뭐 갑소유 토지인데 뭐 아시겠죠? 그런 표현만 이해하시면 돼. 말이 짧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1필지에 합병이 안 되는 등기가 있어서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합병되면 어차피 하필 등기가 안 되면 등기관에서 등기관이 다시 누구한테 소관청에 통지 날라오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복귀시킨다고. 2필지로. 그거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지읒은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되어 있죠. 옛날에는 평단위였다고 제곱미터를 쓰고 있죠. 곱하기를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평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평 곱하기 0.3 이렇게 하면 0.302억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 잘못했다고.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직권으로 청정할 수. 이해관계가 없다. 명백한 자료가 있다. 그 정도 보시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죠? 지적 청량 성과 의결서 이런 말 나오면 명백한 자료가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고 면적에 점검이 없다. 이해관계가 없네. 그렇게 알고 보시면 암기상이 준다 그 말이에요. 직권 정절 절차는 기억 니은 지적 청량 정리 동그라미 2번의 니은에 지적 청량의 정리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면적 및 경계 면적 등의 청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소관청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 아예 처음부터 토지가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 선이 잘못 그려져 있고 면적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뭐 할 때까지는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적 청량을 정지시킬 수 있죠. 당연히 잘못된 경계 가지고 청량해봐야 청량 자체가 잘못되니까 아예 첫째 줄처럼 경계나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 지적 공부에. 그러면 지적 등록상 정정 청량하겠죠. 청량해서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청량 잘못된 대로 지금 청량해봐야 오류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정지시킬 수 있다.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청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3번 체크해보시고 시험에 간혹 나오는 부분이 3번 등록상의 정정 대상 토지 관리 타이틀 밑줄하시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1번 기억에 지적소관청 밑줄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그 다음 밑줄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을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사유란에 뭐라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괄호하시고 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하도록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열람해 보니까 등록상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뭐 서류 준비하고 청량해야 되겠죠. 등록상 정정 청량해서 성과도를 작성한다. 성과도는 좀 이따 청량할 때 배우시겠지만 수행자가 청량한 성과를 가져오면 검사는 누가 하는가?
소관청에서 검사한 내용을 담은 게 성과도요. 그러면 등록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지적공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할 때 뭘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했죠? 그럼 대장 사유란에 뭐라고 적고 이 토지는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로 적고 모르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그 말입니다. 괄호 채우기 문제 나왔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는다 그렇게. 그 다음에 디귿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게 할 때는 지금 지적공부 자체에 등록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놨죠.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열람 신청, 발급 신청하게 되면 표시를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열람하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표시를 확 내거나 아니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기억하고 디귿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시상 정정은 신청하고 직권 정정은 지금 직권 정정 보셨고 2번 소유자 밑줄 소유자 신청에 의한 오류 정정에서 2번 토지의 경계 변경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상의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는 경우 정정은 안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해놔. 경계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면 인접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뭘 가져오든지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서를 가져오든지 승낙을 안 해주면 승낙하자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승낙서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정본을 첨부한다. 뭐 변경일 때요?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승낙서나 판결문 정본. 그래서 기억에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위에 승낙서하고 승낙서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정본이 있죠. 에다가 뭘 첨부하라고?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자, 성과도 나왔죠 지금. 성과도는 누가 발급해요? 소관청이 발급합니다. 그럼 앞에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서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소관청 지가 준 서류이면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원칙은 경계 면적의 정정을 가져오면 뭘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성과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성과들은 누가 발급했으므로 소관청이 발급한 것이므로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문제를 굳이 만들면 경계 면적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성과도 첨부해야 한다? 틀렸어요. 성과들은 소관청이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지금 배우신 것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에서 표시사항 정정을 보신 거예요.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란 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소유자. 그 밑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있죠. 이미 등기된 토지 소유자. 이번에 미등기 토지 소유자 있죠. 등기된 토지이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나 없나요? 등기부에 갑이 지적공부에 갑이 등록되어 있겠죠. 에? 갑이 소유자가 지적공부를 보니까 소유자라는 내 소유 나에 대한 표시가 잘못되어 있던 걸 확인했다고. 그러면 등기부하고 다른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정정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관청은 수시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등기부 보겠죠.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고.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이면. 네? 그런데 미등기 토지는 직권은 안 된다. 그게 특징이에요.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소유자는 뭐가 기준인데 원칙은 등기부가 기준인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때는 소유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지 직권으로 정리가 안 된다고. 자, 등기된 토지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이미 등기된 토지요 1번 이미 등기된 토지 소유자 정정 타이틀 밑줄 하시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정정사항이 밑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증권 정정 직권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신청 동그라미 이한 것이든 정정은 확률이
뭐가 기준이요? 등기가 기준이겠죠? 등기 필증,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정해야 한다. 등기된 토지는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 옆에다가 직권 X 적으시고 직권 안 된다고.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 밑줄 정정 신청의 경우 신청 동그라미 등록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게 소유자 표시사항이야. 토지 표시는 몇 개가 있고요. 그 표시 보고 다 토지 표시하게 되면 6가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토지 표시를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소유자 표시라고 합니다.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임의 명칭이 있겠죠. 그걸 소유자 표시라고 해요. 토지 표시는 저 앞에서 했고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 뭘 보고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당연히 등기부가 있다 없다. 미등기 토지니까 등기부는 있을 수가 없죠.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가지고 정정합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는데 주민등록 등본은 X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만 가지고 뭐는 안 되고 직권은 안 되고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밑줄. 옆에 사유가 많은데 보세요. 등기 촉탁은 왜 한다고요? 알고 보시면 암기사항이 줄 거 아니에요. 왜 누가 촉탁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사항이 바뀌었죠? 이동이 있으면 뭘 정리했고 지적 공부를 이동이 된 대로 지적 공부 정리했죠? 정리한 내용 중에서 등기부에도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면 등기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지적 공부에 토지 이동이 있어서 정리했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면적이 바뀐다 그 말은 뭐예요? 분할 합병 있으면 면적이 바뀌겠죠? 그러면 등기 촉탁한다고. 촉탁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일치시킵시오.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라고 등기소에다가 촉탁한다고. 그럼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촉탁 대상은 워낙 많은데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제일 잘 나오는 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하고 일치시키라고 등기 촉탁하죠. 등기부가 아직 없는 뭐는 신규 등록은 대장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대장 만들고 보존 등기하러 갈 것이 신규 등록이니까 등기부가 없네. 그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가 하면 시험 제일 잘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공유 소면 매립 토지를 에 대하여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촉탁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오늘 배우신 거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다고 훼손되어서 지적 공부를 복구했죠. 뭐는 멀쩡해요. 등기부는 멀쩡하지.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을 요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등기부 일치시키십시오라고 촉탁하는 것이고 지금은 복구한다 그 말은 뭐예요? 지적 공부만 없어졌고 등기부는 가만히 있죠. 그럼 지적 공부만 옛날에 멸실 당시 자료 가지고 복구하면 되지. 등기 촉탁할 일은 없다고. 여기 바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세요? 토지 소유자는 어디부터 바꿔서 와요?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부터 갑에서 을로 바뀌어서 통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이미 뭐가 바뀌어서 왔어요? 등기부 보세요. 지적공부 갑. 등기부 갑이었죠. 토지를 을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는 을로 바뀌었네. 그러면 을로 바뀌었으니까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소유자는 뭐 보고 정리해요? 이거 보고 정리할 거 아니야. 등기부 바꿔서 이미 넘어왔는데 또 촉탁을 해요? 없죠. 소유자 정리 요 세 가지가 답이에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신규 등록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일이 없고
지적 공부 복구 나오면 등기부는 멀쩡하고 공부만 복구하면 되니까 촉탁할 일이 없고, 소유자 정리는 이미 등기부부터 변동돼서 넘어왔으니까 지적 공부만 고치면 되지 다시 촉탁할 일이 없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옆에 세 가지 적으시면 돼. 신규 등록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복구, 세 번째 소유자를 정리한 때. 됐죠? 그 정도 적어놓으시면 돼. 그 옆에 사유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사유 1번부터 7번까지를 다 암기하실 게 아니고 그 세 가지만 보시면 돼. 1번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이동 사항을 정리했다. 이동이 뭐예요? 뭘 표시 사항을 정리했으면 등기 촉탁해야죠.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 이동 사항을 이동 나왔죠? 표시 사항이 바뀌면 당연히 등기 사항이면 촉탁해야 되고, 지번 변경도 지번도 등기 사항이죠. 등록 말소도 촉탁해서 없애야 되고, 축척 변경하면 뭘 바꿔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 바꿔. 지번, 지목, 면적 바꿔야 되죠. 촉탁하고. 오류 정정했다. 직권에서 오류 정정하면 정정한 내용이 뭐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정했다면 등기부도 바꿔야 되니까 촉탁한대. 이래저래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 새로이 지번을 부여했다. 지번 바꿔야 되겠죠. 그 위에 적으신 거 세 가지. 그래서 밑에 신규 등록과 소관청이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했다.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 있죠? 한 개 더 적으시면 지적 공부 복구인 때는 촉탁할 일이 없다. 그렇게. 밑에 그림은 일치시키는 제도죠. 표시사항은 대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등기부 고치라고 등기 촉탁해서 일치시키고, 소유자는 등기부부터 변동이 있으니까 지적 공부를 등기에 맞게 정리하라고 통지하고, 촉탁에 의해서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고, 통지에 의해서 소유자를 일치시킨다. 그래 보시면 되고. 됐죠? 그럼 지적 공부 정리 통지 동그라미. 토지 이동이 있어서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면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통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자 안다 모른다?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면 지목 변경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했으면 바뀐 내용을 알아야 몰라요?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지목 변경, 지목을 전에서 대로 형질 변경했을 거 아니야? 형질 변경 공사 끝나서 준공검사 확인서 가지고 신청했을 거 아니야? 바뀐지가 알지? 토지 분할하면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신청했으니까 소유자 제가 알면, 신청서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원칙은. 그러면 예외로 소유자 신청한 것이어도 통지해야 되는 것이 예외예요. 직권으로 정리했다면 소유자 신청한 거요?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직권을 한 거 아니야? 직권을 한 것은 소유자 압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통지는 두 가지 적으시면 돼. 직권 정리,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하고 등기 촉탁한 때. 자, 보세요. 그 최근 시험에 등기 촉탁 그게 나왔다고. 암기하시면 소홀할 것 같아도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없네. 지목 변경 신청한다. 그 말은 공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에서 대로 형질 공사 끝났기 때문에 신청했죠. 그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 끝났음을 정면 서류 가져왔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받은 소관청이 지목 변경했죠. 지적 공부에 지목을 변경했다고. 전에서 대로 바꾸겠다고 지목 변경 신청 들어와서 서류 보고 대로 바꿨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아직 뭐로 남아 있어요? 전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소관청에 촉탁할 거 아니야?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 와서 지목 변경 신청 들어와서 내가 확인하고 지목을 뭐로 바꿨다고. 지적 공부에 덜에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전을 뭐로 바꾸라고? 대로 바꾸라 촉탁하죠. 그럼 촉탁받은 등기관이 대로 고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했다고 다시 통지 오겠네. 네가 고철해서 등기관에 내가 지목을 전해서 대로 변경 등기 완료했다고, 등기 완료됐다고 완료 통지서를 보낸다고. 그러면 등기 완료되었습니다는 사실은 통지해 주라고. 소유자가 지목 변경 신청한 내용은 지가 안다 모른다? 아니까 지목이 대로 바뀐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아닌데, 이동 신청한 내용이 등기부의 등기 촉탁 대상이어서 등기 촉탁해서 촉탁받은 등기관이 네가 촉탁한 내용으로 지목을 뭐로 바꿨다고? 대로 등기 완료했습니다라고 통지서 보내면, 에? 등기 완료되었습니다는 사실은 통지해 주라고. 나온 김에 통지 시기가 15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어요.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여기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등기 완료되었다고 통지서 보내죠.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요. 잡수시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잡수시고. 이게 시험에 15일이 틀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기를 촉탁한 때부터 15일 이렇게 나와.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잡수시고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접수시고죠. 접수시고. 손 씻고 허시고는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온다니까요. 손해배상은 나중에 하고 손 씻고는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신규 등록이네. 그러면 나온 김에 신규 등록은 촉탁합니까? 촉탁할 일이 없죠. 그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했을 거 아니야?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등칠이야. 자, 지적공부 정리 통지는 뭐하고 뭐는 직권 정리했거나 등기 촉탁한 것은 통지합니다. 소유자 신청한 것은 원칙은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소유자 신청한 것이어도 뭐 대상이었다면 등기 촉탁 대상이었다면 등기 완료되었습니다는 사실은 통지받겠죠? 그 내용은 좀 이따 보시면. 자, 1번에 통지 대상이 있죠? 넘겨보세요. 직권 정리해 봅시다. 1번 직권. 동그라미 맨 밑에 1번 있죠? 토지 이동에 대한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누가? 소관청이 뭐? 직권 등을. 직권하면 소유자 모르겠네. 통지하라 그 말이고. 넘기시고. 2번도 지번 변경 밑줄. 3번 지적공부 복구 밑줄. 지번 변경은 신청받아서 변경합니까? 제 토지는 꼭 100번지를 해주세요. 신청하는 거요? 직권으로. 지적공부 복구는 소유자 신청받아서 복구하는 거요? 아니, 직권으로 복구하니까. 다 직권이에요. 네 번째도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금 땅이, 토지가 뭐가 되어서 바다가 되어서 땅 치고 있죠. 지금 신청하십시오라고 통지했죠. 통지받은 날 90일 신청이 없어. 그럼 직권으로 말소시켜야지. 직권. 그 다음에 5번도 직권. 7번의 행정구역의 일부가,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됐다. 소관청이 지번을 새로 부여. 지번 부여는 신청받아 부여하는 거예요. 무구동 일부가 다운동으로 넘어왔다고. 다운동 지번 매길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부여하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때 그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 밑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거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이동 신청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이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시행자에게만 신청이 있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니까 통지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대위도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거 아니네. 그러니까 통지하고. 맨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등기를 촉탁한 때. 그죠? 줄이면 직권하고 등기 촉탁한 때는 소유에 통지한다. 통지식이 나왔죠? 밑에 통지식이 잘 나와요. 토지 표시에 관한 밑줄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촉탁해야 되겠네.
등기관서에서 등기 완료했다고 뭘 날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 접수 동그라미 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래 잡수시고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밑에 신규 등록 적으시면 되죠. 신규 등록이면 등칠이죠. 등칠. 등록한 날부터 7일. 됐죠? 넘기시고. 앞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있었죠? 한 개만 봅시다. 76페이지 맨 밑에 4번 안 보고 넘어갔죠? 발급하고 76페이지 4번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정정 등 있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상원에 일치하지 사항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하고 종합 공부에 있는 등록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불일치 등록상이죠. 관리해야 하는데 2번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있죠. 자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자기 토지에 대한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상에 잘못이 있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 신청할 수 있나 없나요? 종합 공부도 토지 소유자가 종합 공부를 열람해 보니까 자기 토지에 대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면 정정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 들어오면 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정정하면 되죠? 지적 공부이면 지적 공부를 토지 소유자가 잘못이 있음을 신청해서 소관청에게 신청 들어오면 누가 정리해요? 야가 정정하면 끝이죠.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관리는 소관청이 하지만 18개 공부사항을 합쳐놓은 게 종합 공부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누구한테 가서 소관청에 신청한다는 거야. 그런데 소관청이 지가 마음대로 종합 공부를 정정하는 게 아니고 각 기록사항을 정리하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있나 없나요? 기관의 장에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정정해달라고 소관청은 요청만 한다고. 그럼 요청받은 누가? 기관의 장이 정정한다고. 지적 공부는 야가 소관청이 신청받아서 바로 정정을 하는데 여기는 소관청은 기관의 장에 요청만 하고 요청받은 누가? 기관의 장이 정정합니다. 그럼 유생애 때 말이 뭐예요? 요청할 수 있다 땡땡 요청을 받은 누가? 기관의 장이 정정해야 한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지적청량이죠. 지적청량. 청량은 최대 나오면 2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3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2문제. 청량은 기본 개념을 지금 조사 청량하여 그런 개념이 나왔죠? 앞에 전주에 하실 때 뭘 했나요? 모든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 6가지는 누가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야 한다. 모든 토지. 국토부 장관이. 모든 토지는 국토 아니에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 표시사항 6가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는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할 때 모든 토지 넣으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금 배우신 게 토지 이동이 있다.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표시사항 6가지가 새로 정해진다, 바뀐다, 말소시키는 것이 이동이죠. 토지 이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군관에서 일어나겠지. 토지 이동이 있으면 누구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 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 조사 청량할 때 이 청량이 뭐인가? 지금 배우시는 지적 청량이에요. 여기에 조사한다 하죠. 조사. 이건 토지 이동 조사한다. 그러면 앞에 배우실 때 합병은 지적 청량합니까? 청량 개념 나오면 뭘 새로 정한다고? 결국은 경계를 면적을 좌표를 새로 정하는 것이 청량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 중에서 소재, 지분, 지목은 경계 좌표 면적과 관계없죠? 이건 청량해요? 요건 이동 조사한다라고 하고 요거 바꿀 때 청량한다. 그 청량 이름이 지적 청량이에요. 지목은 당연히 이동 조사만 하지 청량할 일이 없죠? 합병은 왜 청량을 하지 않는다고요? 합병은 경계 바뀌고 면적이 바뀌기 전에 합병은 청량할 필요 없이 필요 없게 되면 경계는 말소시키고 면적은 합치면 되니까 청량,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대표로 두 개,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청량은 두 문제인데 다툼을 해결하는 건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제도 한 개하고 청량 구분하는 그 두 가지 나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지적 청량의 개념부터 잡으셔야죠. 앞에 용어 정의할 때 했는데 맨 밑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